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차시 수업이고요. 조합과 분할,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와 공을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중복조합을 배운 다음에 바로 이제 이항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교과서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중복조합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대부분 끝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분할과 분배를 배웠었거든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복조합까지만 이제 배우게 돼서 아쉽죠? 저만 아쉽나요? 네. 어쨌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 교육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2015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요렇게 또 뭐 한 20, 30 이렇게 이제 년 이때쯤에 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때 대비해서 찍어 놓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남겨놓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배운다고 해갖고 손해 볼 거는 없고, 뭐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면 시험에 안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렇습니다. 조합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었던 거고요. 분할과 분배는 안 배웁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배울 수 있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상자와 공,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상자에 같은 공을 넣는 경우의 수, 뭐 공을 하나만 넣는다, 아니면 여러 개 넣는다, 요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뭐 알고 뭐 몰라도 되고 하지만 요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조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입니다. 컨비네이션 피자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피자를 이렇게 이제 놓을 때 피자에 뭐 피망 넣고 소세지 넣고 아니면 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다, 맞죠? 치즈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토마토 소스, 갑자기 생각나네요. 토마토 소스 이런 거 이제 넣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집어 넣을 때 여러분 순서를 생각합니까? 맨 먼저 피망부터 넣어야 돼, 아니면은 토마토 소스부터 넣어야 돼, 이런 순서가 별로 정해져 있진 않죠. 그냥 일단 여기에다가 피자 판에다가 이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 넣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토마토 소스 먼저 바르고 뭐 나중에 발라도 되잖아요. 아닌가? 저는 이제 피자 안 해봐갖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료들 중에서 뽑기만 하면 피자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굳이 여기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앞에서 이제 중복조합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었는데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그래, 서로 다른 n개에서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은 안 넣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호로 NCR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이거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NCR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r 팩토리얼을 돌리면 NPR이 된다. 그러니까 n명이 r명만큼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라고 해서 그 공식이 유도된다 했죠. 그래서 NCR은 요렇게 r팩을 NPR에 나눠서 요렇게 이제 나온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맨 처음은 NCR은 NCN-R이다. 즉, 6C4는 6C2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NCR 이렇게 이제 식으로 쓰고 NCN-R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어떻다? 두 개가 같네 해가지고 같다라고 단순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 굳이 정리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3C2라고 하는 거랑 3C1이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3C2라고 하는 것은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그리고 3C1은 3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요. 3개 중에 1개를 뽑게 되면,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보듯이요. 요 3칸이 있습니다. 하나, 둘, 3칸, 서로 다른 3칸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이제 만약에 나타냈다. 이렇게 2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3C1은 3개 중에 1개를 뽑은 다음에 요렇게 이제 파란색 있는 요 부분처럼 요걸 뽑은 다음에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3C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원소만큼 똑같은 원소를 세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경우의 수를 3C2나 3C1을 통해서 셀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 빼고 나머지 칠하는 거나 이제 똑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그래서 NCR이랑 NCN-R이랑 이제 똑같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CR과 뭐가 똑같습니까? N-1CR 더하기 N-1CR-1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서로 다른 N명 중에 어떤 특정한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CR이라고 하는 것은 A가 포함된 경우와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CR 이렇게 이제 뽑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A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A가 미리 뽑혀 있으니까 N-1명 중에 A 빼고 요게 이제 총 N명이라 하면 A 빼고 N-1명 중에서 R명을 뽑으면, R-1명을 뽑으면 이제 뭡니까? 요 전체가 이제 R명 뽑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NCR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는 N-1CR-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NCR에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를 빼고 N-1명 중에서 R명을 뽑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N-1CR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NCR은 요렇게 이제 N-1CR-1 더하기 N-1CR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어넣었냐, 안 집어넣었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서 그거 두 개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NCR이라고 하는 이 조합은 R분의 N 요 수에다가 곱하기 N-1CR-1 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네, 요 식이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하면 요 식도 성립해야 되죠. 두 개가 필요 충분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이제 요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요 이제 별표 요 쳐놓은 식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좌변은 여기 뭡니까? 좌변은 R 곱하기 NCR이다. 맞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N명 중에 R명을 뽑은 후에 그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N명 중에 R명을 뽑으면 NCR이죠. 그 중에서 대표 한 명, 그 R명 중에 하나니까 그 경우의 수는 이제 대표 한 명을 뽑는 거는 R이 되겠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중에서
곱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후 그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해갖고 r 곱하기 ncr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변 n 곱하기 n-1cr-1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n명 중에서 먼저 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n이다. 맞죠? n명 중에서 대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n이죠. 그 후에 남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결국 이제 뭡니까? 대표를 먼저 뽑냐 나중에 뽑냐 이 차이다. 맞죠? 이 경우에는 일단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다음에 대표를 뽑는 거고 요 경우는 뭐예요? 대표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n-1명 남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맞죠?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어떻다? 같다는 거죠. 어쨌든 요 경우의 수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다 같은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죠. 전부 다 어때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고 그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은 거니까 그걸 뽑는데 이제 그 방법이 대표 먼저 뽑냐 아니면은 r명 먼저 뽑냐 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경우의 수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이제 변형을 하면 요렇게 이제 된다. 맞죠? 네, 그렇게 이제 조합의 공식들을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분할은 n이 아니라 p의 n, k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연수의 분할 영어로 하면 인테거 파티션. 그러니까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구역이 있으면 그걸 나눠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n이 있으면 n이 뭡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 해갖고 이제 1을 n번 이제 이렇게 이제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를 파티션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걸로 이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연수의 분할 해갖고 파티션 해가지고 p, n, k 이렇게 이제 씁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이제 뭐랑 같냐 하면 서로 같은 n개의 물건을 k개의 똑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와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의 5,3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똑같은 사탕 5개를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식이 있냐? 없어요. 공식이 따로 없어서 이제 노가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노가다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개씩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구하는 스킬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5라고 하는 거 일단 세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부터 더해요.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마지막에 합이 5가 되게끔 3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 경우의 수 하나 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에서 한 개를 갖다가 내려요. 한 개 내리면 1 더하기 한 개를 내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개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걸 세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순서로 크기를 요 순서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내렸을 때 요거 이제 내리면 요 두 개 숫자의 배열 그러니까 크기가 바뀌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세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해가지고 P의 5,3은 2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P의 그러면 6,3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세주는데 1 더하기 1 세 가지로 이제 나눠야 되니까 뒤에는 4가 붙겠죠? 그런 다음에 한 개씩 내려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개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순서가 역전이 됐잖아요. 3이랑 2랑. 이게 앞에 게 더 커졌으니까 이 경우는 세워주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 한 개 내렸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내려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다. 요렇게 이제 해서 총 얼마다? P 그래서 이제 6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나누어지니까 P의 6,3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거든요. 이런 규칙으로 이제 세면 자연수의 분할 요거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의 분할. 그러니까 집합을 나누는 거죠. 파티션을 하는 겁니다. 이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 표현을 S의 n, k 요렇게 이제 나타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스털링 수라고 합니다. 스털링 수라고 이제 많이 찾아보면 이거의 경우의 수는 스털링 수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많이 어딘가에 쓰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이름을 붙였겠다. 맞죠? 아마 공부하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공부는 다 안 해갖고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할 거잖아요. 그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집합의 분할이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집합이 아닌 원소가 n개인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을 서로 소인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이거를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원소가 A, B, C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거를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라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나누는데 선생님 그럼 B 빼고 할래요 라고 이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단서가 붙는 게 어떤 게 붙습니까? 이 서로 소인 K개의 부분 집합은 이 모두 다 합집합을 시키면 원래 집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인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A, B랑 C랑 나눈다. 아니면 A랑 BC랑 나눈다. 아니면 A랑 AC랑 B랑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3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거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랑 같느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다고 하면 k개의 똑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와 집합의 분할 S의 n, k랑 같다는 겁니다. 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예제를 다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명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겠죠? 이 4명이 똑같은 오리배 2개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단, 오리배는 2명 이상 탑승이 가능하고요. 빈 오리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4명이 2개의 오리배에 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같은 2개의 오리배에 타는 경우의 수는 1명 타고 3명 타거나 아니면 2명, 2명 타거나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지죠. 맞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더하기 3, 2 더하기 2. 네, 자연수 분할을 셀 때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제 4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3이거나 아니면 2 더하기 2다 라고 해갖고 일단 집합의 분할을 하기 전에 자연수의 분할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일단 다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명, 2명으로 탑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세주면 되는데 1명, 3명으로 탑승한다고 하면 일단 4명 중에 1명이 오리배 하나에 탑승을 하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이 다른 오리배에 탑승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1명, 3명으로 탑승하는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맞죠? 근데 2명, 2명으로 탑승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시 일단 4명 중에 2명이 오리배에 한 개 타고 그 다음에 남는 2명 중에 2명이 다른 오리배를 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팩분의 1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3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직접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요.
A, B, C, D라는 사람이 두 명으로 분할하는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4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죠. 예, 그러니까 오리배가 요렇게 이제 오리인가 이게. 네. 오리배 하나, 그 다음에 오리배 2개 서로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 타는 사람이 4명 중에 2명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명을 뽑는 과정이 AB가 타거나 아니면 AC, AD가 탄다. 아니면 BC, BD가 탄다. 아니면 CD가 탄다. 해갖고 총 6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남은 2명 중에서 이제 뭡니까? 남은 2명, 만약 이제 1명, 2명이 탔어요. 그러면 남은 2명이 다시 다른 오리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2명이 오리배를 타면 AB가 타면 CD가 남고, AC가 타면 BD가 남고, AD가 타면 BC가 남고, BC가 타면 AD가 남고, BD가 타면 AC가 남고, CD가 타면 AB가 남죠. 그렇게 이제 탔는데, 우리가 지금 오리배가 뭐라 했냐면 다 똑같다고 했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2명 나눈 결과가 요렇게 분할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이 분할된 경우의 수를 살펴보니까 뭡니까? 요 2개가 같아요, 달라요? 요 2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죠? 요렇게 지금 앞에서 먼저 탔냐, AD가 앞에서 먼저 탔냐, 뒤에서 먼저 탔냐, 이 차이만 있지 서로 사실상 이제 같은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경우랑 요 경우도 같죠. AC가 먼저 탔냐, 뒤에 탔냐, 요 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요거랑 이제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인원수로 집합을 배정하는 만큼 중복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 우리가 2명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들어가는 집합, 뒤에 들어가는 집합이 똑같은 경우가 이만큼, 그러니까 2팩토리얼 되는 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2명이 요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나누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면 A, B, C, D, E, F가 이런 식으로 되지만 C, D, A, B, E, F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C, D, E, F, A, B 요 경우도 이제 요 경우도 어떻습니까? 6C2, 4C2, 2C2 하는 이 경우는 서로 전부 다 이제 다른 경우라고 하면서 세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똑같은 경우잖아요. 요 들어가는 집합이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요 차이잖아요. 그 중복하는 만큼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몇 개만큼 생긴다? 이거 집합 3개를 줄 세우는 만큼 3개의 집합을 줄 세우는 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원수로 집합을 배정하는 만큼 중복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중복하는 만큼을 나눠준다. 아니면 이 100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합의 분할, 그래서 스털링 수는 어떻게 된다? S4,2는 4 더하기 3 해가지고 7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참고로 그래 혹시나 궁금할까봐 안 궁금하겠지만 S3,2 이거는 뭐 요러 해가지고 이제 3이다 라고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집합의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4,2는 4명을 2개의 집합으로 나눠야 되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를 합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5,2는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4명 뽑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2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고 2, 3, 1, 4 다 다르니까 나눠주는 거고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S5,3은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가지고 5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게 요 2개만큼 생기니까 이 100분의 1
이거를 곱해준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합의 분할의 수를 요렇게 다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7,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시간이 남으면. 자, 그러면 이제 분배는 무엇이냐? 분배는, 적으면 스털링 수의 K팩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같은 바구니에 담았잖아요. 그 같은 바구니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K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남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분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S의 N, K에다가 K팩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로 4명의 학생을 청팀, 백팀, 이제 두 팀 서로 다른 팀이죠. 청팀이냐, 백팀이냐, 서로 다른 경우니까 서로 다른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각 팀이 1명 이상 배정시켜야 된다.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는 S4,2 일단 분할을 한 다음에 바구니를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놓고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4,2는 앞에서 구하기로 7이었으니까 여기에 2를 갖다 2팩인 2를 곱하면 총 14가지의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된다 했어요. 서로 다른 아니면 똑같은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똑같은 R개의 공을 많아야 1개의 공 아니면 한 상자의 공이 여러 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상자에 공을 넣는데 이 상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넣는 상자에 많아야 1개의 공을 넣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한 상자의 공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상자라고 할 때, 두 번째, 똑같은 상자라고 할 때, 나누어 담는 게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누어 담을 때, 아니면 똑같은 상자에 나누어 담을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요. 이거는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교과서에서 미리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비상교육 교과서거든요. 요 교과서인데, 요 부분은 이제 수학에서 나오고, 요 밑에 있는 두 개 부분은,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살펴봅시다. 문제를 찬찬히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상자 A, B, C, D에 4개의 서로 다른 공을 넣을 때, 각 상자에 많아야 1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4P3. 아이고, 요 3개였구나. 미안합니다. 4개의 서로 다른 공.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많아야 1개의 공을 넣는 상황은 4P3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은 공 3개를 넣을 때 각 상자에 많아야 1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4C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순열 P고 이때는 조합 C라는 겁니다. 어떤 게 달랐어요? 요 두 개는 요 두 개의 경우는 서로 다른 공을 넣느냐 똑같은 공을 넣느냐 요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 상자에 공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이 경우는 4파이3이래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은 공을 넣는 방법의 수. 단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도 이제 뭡니까? 한 상자에 공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이 말로 이제 대체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놓으면 뭐가 나온답니까? 4HO 중복조합이 나온답니다. 즉 이제 서로 다른 공을 넣냐 같은 공을 넣냐에 따라서 순열이냐 아니면 조합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넣는 공이 이제 같으면 같은 공을 넣으면 조합이고 이제 다른 공을 넣으면 순열이다.
그런데 한 상자에 적어도 한 개를 넣냐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순열 조합인데 여러 개의 공을 넣을 수 있냐라고 하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끼워 넣어 봤는데 추가로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빈 상자가 없도록 그럼 넣어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의 수는 분배라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상자 3개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똑같은 상자에 4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이 상자가 똑같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개의 공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상자에 공이 여러 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에 이제 몰려서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다른 상자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경우에서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에, 두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에, 세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각각 다 더하면 됩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는다. 서로 다른 거니까 집합의 분할이고 빈 상자가 있어도 되니까 요거 이제 각각의 경우들을 다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은 상자 3개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집합의 분할 해갖고 S의 4,3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똑같은 상자 3개, 똑같은 5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봤지만 똑같은 5개의 공이니까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었죠. 자연수의 분할이었는데 빈 상자가 있어도 되니까 각각의 경우들을 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상자에 몰려있는 거, 두 상자에 몰려있는 거, 아니면 세 상자에 다 분배하는 거. 맞죠?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상자 3개에 똑같은 5개의 공을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 이거는 그냥 P의 5,3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상자에 공을 넣는 이 경우의 수는 한번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안 헷갈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